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평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과연 몇 곳일까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등 모두 11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중에 10위에 이름을 올린 고양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양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과 양주, 파주, 김포와 이렇게 인접해 있죠. 일산 킨텍스와 호수공원, 행주산성, 북한산성 등 지역의 명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 고양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잠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1970년 경북 김천 출생 남운선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고양시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을 맡고 있습니다. 전 17대 국회의원 유시민 정무특보,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민주시민특보, 전 월간 고향사람 발행인으로 일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녀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의정에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에서 아주 멀리 이렇게 또 수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고양 출신 경기도 도의원 남운선입니다. 지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처음인데 조금 부족한 점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네. 후반기가 시작됐죠? 네. 이제 예결위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많이 배우셨겠네요. 예, 전체적인 경기도 예산을 좀 쭉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서 저 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도 역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상임위원회인데 예, 저는 예. 하반기에는 경제과학 쪽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 그건 희망사항이어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또 옮길 수도 있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죠. 제가 그래야죠. 오프닝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네. 100만 도시가 몇 곳일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11곳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다른 것들은 이제 광역시라 크긴 큰데 네. 경기도 하면 또 수원, 용인, 성남, 그중에 또 고양. 네. 고양시가 11곳 중에 10위예요. 네, 맞아요. 엄청 큰 도시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큰 도시에 경기도 의원으로서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 저는 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조금 부담도 많고 책임감도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고양시가 경기도의 북부 대표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많고 또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역민들께서 어떻게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나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헤쳐나갈 일들이 너무 네, 많은데 아주 많아요. 또 고양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네. 고양하면은 일산 신도시, 네, 깨끗한 맞아요. 도시 네. 그런 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죠. 네, 상대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앞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고양, 관산, 원신, 흥도 이 지역인데요. 네네. 특히 제가 고양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고양동이 좀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 재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한번 저희가 네. 잡아봤습니다. 네. 고양동의 도시 재생 사업 이게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심 도시에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네, 이런 문제가 나와 맞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네. 좀 진행이 됐습니까? 예, 먼저 고양동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고양동이 지금은 조금 낙후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양 군청이 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서울과 한반도 북부와 중국을 연결하는 의주길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중국 사신들이 오면 꼭 머물렀던 벽제관지가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택도 노후화되고 기반 시설이 약해지다 보니까 낙후된 도시가 되었는데 2017년부터 도시 재생을 한번 해서 다시 지역을 한번 활성화시켜보자라는 논의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네. 작년 한 해만 해도 모교 간담회, 상행 간담회 이거 총 1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총 4회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한 5월경에 고양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7월경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네.
네. 참 뭐랄까요. 막 그냥 아파트 빌딩 수만 들어서는 맞아요. 게 아니고 예, 역사와 맞아요. 그 예, 가치를 잘 예.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고향 그쪽 갔을 때 네. 한학 축제인가요? 한문 그 굉장히 네네네. 향교에서 하는 그런 축제들도 굉장히 있고. 많이 있던데요? 네,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예. 고향동 그 예, 일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잘 보존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의주끼리 예. 그쪽에 있어서 예, 맞아요. 가능한 네, 거였군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와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네.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VCR로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이곳에 찾아오셨나요? 네, 저희가 7월경에 고양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양동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고양동이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느림이 존재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빠르게 살고 있는데요. 한 번쯤은 역사를 돌아보고 문화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돌아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림이 존재하는 돌아봄의 시간이 존재하는 고양동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네. 특별히 도시 재생을 하는 사업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좀 보실 생각이세요? 저는 도시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동의 도시 재생 사업도 주민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골목 하나하나에 스며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VCR 잘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자리를 이렇게 네. 띄엄띄엄 앉으셔서 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네. 참여 정신, 열정은 뺏을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저희 네. 고양시에서 저희 동이 그 주민의 열정으로만 본다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등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그때 제가 공청회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씩 이제 말씀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저만 잘하면 되겠군요라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저만 잘하면 되겠구나 네. 이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미 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예, 아까 그렇지 또 느림의 철학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네. 우리가 빨리 급속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맞아요.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 네. 느림의 철학인데 우리 의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느리면서 또 열정적으로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 가지 좀 꼽고 싶은 게 저희 고양동이 녹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네. 하천도 있고요. 근데 한 주민께서 이 녹지를 활용을 해서 곤충들이 다양한 곤충들이 사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예. 저희 지역이 중학교 한 개의 중학교와 한 개의 고등학교 그리고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흙을 만져보고 특히 곤충을 만져볼 기회를 가져볼 때가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곤충들이 사는 그 녹지를 조성을 한다면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에서 곤충과 함께 네. 노는 거는 뭐 정말 교실이죠, 교실. 예, 그럴 것 같은 저희 생각이 어릴 때는 들더라고요. 그냥 곤충 찾고 놀고 이렇게 맞아요. 했었는데 예. 왜 요즘 아이들이 그걸 못 누릴까? 먹기도 하고 전 안 먹었습니다. 단백질. 예. 어쨌든 고양동은요 보면 인근의 뭐 일산 신도시나 화정동이나 화려한 도시들보다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네. 그런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뭐 중남미 문화원도 있고요. 네, 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향교들 네. 그리고 백제관제 최영장군묘도 네, 그곳에 맞습니다. 위치했다고 합니다. 문화재가 다양한데 자랑할 거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좀 추가를 해서 제가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었거든요. 저희 이렇게 고양동을 보면서 상권이 되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상권을 보면서 수원의 행궁로를 떠올렸어요. 예. 제가 수원의 행궁로를 한 7, 8년 전에 봤었는데 그 거리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역사의 유적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냥 걸어 다니는 정말 네, 아까 네. 말씀드린 VCR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림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네. 정말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면 예.
젊은이들이 네, 맞아요. 사진 예. 찍으러 막 갑니다. 예, 맞아요. 또 예. 상권이 살아나고 예. 또 SNS로 홍보도 많이 네, 되고. 맞아요. 요새는 사진으로 올리시는 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또 살아있는 도시 네. 재생 사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네. 그 특성을 잘 살리는 게 좀 무엇보다 네, 중요한데 맞아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네. 고양동 네. 재생 사업이 잘 되면 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놀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역 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분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네. 정말 어려운데 이들을 위한 뭐 보관이라고 하면은 어렵겠지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상권이 살짝 살긴 했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어려운 때에 정말 그 지금의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아주 그 조치를 하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고민해야 될 거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수가 너무 많아요. OECD 평균 한 20%, 그렇죠. 평균이 10%인데 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25% 정도로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하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맥도날드의 숫자보다 우리나라 치킨집 숫자가 더 많다는 맞아요. 이런 네, 네. 기사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참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측면이 좀 있겠다. 그 산업을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되고 구성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1970년대 영국에서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거 처음,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때의 대처 수장께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슬로건이 디자인 오알 리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디자인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산업을 육성화시켜서 지금의 영국이 되는 토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고민을 우리가 어떤 산업에 방점을 찍고 그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공인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큰 예. 그림을 한번 더 그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단기간으로 자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네. 소상공인들은 이제 뭐 대출이랄지 이런 게 좀 쉬워질 수 있는 조금은 건 좀 쉬워져서 다행이고요. 특히 제가 고양시를 보니까는 수도권 규제법의 그린벨트 네, 분산시설 맞아요. 때문에 네. 산업 구조가 뭐 공장이라 이런 것이 네.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네. 서비스업과 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위기에 더욱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또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보시기에도 가슴이 좀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바로 저희 동 시장이 보이는데 네네네. 정말 2월 달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렇죠. 식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장님들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지나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면서 네네네. 정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나마 많이 조금 제가 얼굴을 들고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네. 자 이제 광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재난 기본 소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경기도가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고 네, 정부가 또 부채질하고 네. 결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경기도가 이 해당 내용을 이렇게 한번 처음에 제안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제가 그때 한 2월경부터 네네. 그 이재용 소카 대표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도를 한번 해보자. 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누구나 다 했을 텐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한 신문에서 제가 우연히 홍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네네. 모든 홍콩 18세 이상의 모든 홍콩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 달러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럼 우리도 하자. 홍콩에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조례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네. 저희가 3월 25일 날 그 원포인트 추경이 지금 준비 중이었어가지고 그때 이 재단 기본소득을 올리려고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2월 27일부터 준비했던 것 같은데 3월 5일 날 집행부하고 같이 면담을 하게 됐어요. 이 네네.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 이거 예산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드니 결론은 안 됩니다. 단칼에 그냥 안 됩니다. 원래 국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끼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예. 아, 그러면 사실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뭐 전문가들 모시고 의견도 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너무 좀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네. 사실 저도 무리해서 했던 거긴 한데 집행부가 단칼에 그냥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네네. 이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이재명 도지사께서 네. 전 국민에게 1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그렇죠. 도입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안 된다고 했다가 무슨 왜? 상황인가 네. 이러다 그 가속도가 붙어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예, 예.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진정이 돼서 맞아요. 3월 25일 날 원포인트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네. 추경도 같이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네. 급하게 받고 예. 사실 저도 잘 안 가던 저는 아, 맞아요. 혼자 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과일을 잘 안 사 먹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집 앞에 있는 과일 가게에 처음으로 가서 과일을 그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과일을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잘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회 실험이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앞으로가 줄 수 있는 시사점, 과연 네. 이 재난기본소득, 뭐 기본소득 제도 네. 이게 지금 많이 화두에 올라와 있어요. 이제 네. 앞으로 가을에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아침에 네, 인터뷰하는 한번 것도 더 좀 들었는데 하자. 한 번 더 하자 이 네.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정부에서도 네. 더 한번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글쎄요, 이번에 실험이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 매출 소상공인들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고 네.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떨어졌다가 재난 기본소득이 4월 6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서 전년 대비로 완전 회복을 하고 전년 대비를 100으로 봤을 때 120%까지 높아지더라고요. 네, 네. 이게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조 3천이라는 돈이 경기도에서 풀렸는데 네. 당연히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제 국민 여론을 보면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본소득도 받으셨는데 한 번 더 하시는 건 많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국가 빵꾸라는 거 아니냐? 그냥 다 받아가시면서 좀 네네. 반대를 하시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굉장히 시급한 그 때여서 그 일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번 좀 논의를 차분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네. 이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2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한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그 관련 모임을 저희 스터디 모임을 한번 해보겠다, 네. 연구 모임을 해보겠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맞나요? 이게 어떻게 의원님들께서 모임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있는데 사실 그 기본소득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 조금 주저되는 부분도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제안도 받게 돼가지고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네.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요. 이제 연구 모임으로 한다라는 걸 몇몇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좀 동의를 얻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4차 산업의 혁명에 이 코로나 사태가 가속도를 붙여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지금 앞으로의 사회의 상과 그리고 노동의 형태가 대단히 많이 변화하게 될 거고 그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많이 대처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노동은 어떤 형태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평생 동안 한 4-5가지 정도의 잡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2-3개의 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파타임 잡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그 보편적인 노동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희망제작소에서 연구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규직 은 한 7% 내지는 8% 정도에 국한돼서 정규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자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2-3개의 파타임 잡을 하는 자유롭지만 그 불안전한 이 삶을 무엇이 지탱해 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소득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는 한 산업에
서의 그 몇몇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네. 고부가 가치로 해서 그 GDP를 담당하는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삶을 기본소득으로 떠받치게 돼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불가피한 그렇죠.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임을 진행해서 좀 더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죠.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박차를 가했다. 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네,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걸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미래 사회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네. 뭐 AI 시대에 뭐 로봇세도 도입이 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또 보험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경기도에 대한 또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게 됐네요. 네. 주제가 경기도민 고용보험이다. 도민을 대상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총선 때 이제 우연히 어떤 자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잡들이 스피치 강사나 이런 잡들이 있었는데 지금 모든 잡들이 다 끊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의원님 저는 실업급여도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미가입자가 한 550만 정도 지금 취업인의 한 50% 이상이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회 안전망을 좀 구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좀 대단히 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 도민 고용보험 원하시는 모든 도민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그 서포트 해드리는 이런 안을 좀 제시를 하게 됐고 네네.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네. 정말 심도 있는 이야기, 또 지역 그랬나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꼭 임기 내에 한번 이거 다뤄봤으면 좋겠다, 풀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소득 제한.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재원의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면 1918년에 버지니아 울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에게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날 영국의 여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 투표권이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때가 1918년이에요. 예, 투표권이 부여가 돼서 정치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지니아 울프가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숙모로부터 1년에 500파운드씩을 지급받는 그러니까 유언이 쓰여 있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훗날 버지니아 울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작가로 키운 것은 여성의 참정권이 아니라 숙모로부터 받은 수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우리의 버지니아 울프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전 더 큰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환원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네네. 우리의 청년들께서 그렇죠. 꿈을 안고 사실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네. 완벽한 철학을 지금 아유, 갖고 부족합니다. 계시고 그 실현해 나가시려고 노력하는 모습 네. 저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남의원님께서는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정당활동, 또 사업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다양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주 폭넓은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2년이잖아요. 네. 2년 동안 또 경기도 의정을 잘 보살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얘기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못한 말씀 있으시고 또 마지막 인사를 카메라 보시고 이제 하시는 네. 순서인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라는 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지역 주민들께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이해와 욕망이 다 얽힌 것이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갖고 있는 이해와 욕망, 희노애락을 지역에서 토론으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저와 도민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의원. 예. 네, 민주주의 꼭 실천하시고요. 지역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10대 경기도의회 남은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107만이라는 인구의 대도심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만큼 미래 비전도 다양합니다. 자, 삶의 여유가 있는 도시로 변모할 때인데요. 행복도시 고양시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남의원의 발걸음 저희 의정 돋보기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